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대하고 부상이 생기면은 뭐 사표를 낼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또 재판에 걸리면 돈을 또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질서가 한번 무너지면은 새로 다잡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그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저께 답변 과정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걸 막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따져보고 지휘 책임은 혹시 잘못이 없는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 취지와는 달리 이 사안에 대한 경찰청 감사 결과를 보면은 경찰서장을 감봉 1을 조치하고 관할 지방청 상황실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면은 피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피해 현장 진입을 못한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현장에 무슨 가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을 구출해야 되는 게 경찰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를 내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지금 총리님 뜻하고 다른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상황,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권력이 약화되고 불법 집회 시위가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정부가 우리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주 강정마을의 구상권을 포기를 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의 지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정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3.1절 특사에 보면은 법질서를 위반해서 불법 시위사범 그 7명이나 사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현장의 법 집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일정한 기간 처벌을 받은 분을 사면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적에 사면 가능하고 그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흐물흐물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분위기에 편성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 기습 시위를 했어요. 이 공당에 이 종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규탄 기자회견 첩보로 알고 있고 현장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입을 해서 1시간 동안 그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을 정말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공권력이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두칭송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네,
저 개인적인 첫 느낌으로는 지나치다 이런 예, 생각. 지나치다고 느끼셨죠. 지금 지나친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186건을 올려놓은 걸 보면은 김정은 칭송글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인 걸 사례를 들어보면은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 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밀 유도 체계를 도입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저 정도의 명중 정확성이면 적들의 눈알도 파먹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186건 다 참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고발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평균 1년에 한 60건 정도를 전 정부에서 했었는데 15건 정도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4대강 보철거 최근에 발표를 하셨죠. 특히 이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 네. 총리는 이게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근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 43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선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만 해도 43명 중에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인사로 누가 봐도 판명될 수 있는 사람이 22명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은 더 많은 숫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반론적으로 각 부처 소관의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공정성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처에서는 지금 안일하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 녹차 라떼 드실래요라는 서적을 쓴 환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체 투지 가면서 4대강 반대하던 시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도 문화반대 전국교수모임을 결성하신 분이고요.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부 4대강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갈등과제 아니십니까? 16번째죠.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16번 갈등과제예요. 이 총리님, 갈등과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은 환경부 산하의위원회는 어쩐지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산업부의 위원회는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이 계시고 고용노동부의 위원회는 친노동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도 그렇지만은 지금 불성실하게 조사 평가를 했다고 박수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전문가 43명 중에 기획위원을 빼면 35명인데 이 35명이 10번 정도 회의에 3번도 참석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3명이나 되고 2명이고 한 번만 참석하는 또 3명이고 도대체 이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